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종강 전날이네요. 그죠? 내일부터 종강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부담 가지고 막 이러고 시작했는데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만큼 지금 벌써 반이 지났으니까 많이 연그렀을 거야, 우리가. 자, 이제 다음 한 달은 더 빨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잘 다져가지고 요번 여러분 시험 성적 7월 달에도 보고 8월 달에도 보고 다 공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만천하에 공개가 되니까 잘 해오시고. 자, 우리 인강도는 친구들도 여기까지 온 친구는 이제 완강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반을 했어. 거의 이제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다음 달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황금 목표, 점수 목표 다 아주 야무지게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86 우리 4개 풀어보자 그랬어요. 시험하고 똑같이 324페이지 보고 펴놓으시고 질문 받아볼게요. 133번. 자, 133번에 가서 볼게요. 요건 우리가 전치사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비동사에 대해서 어멍이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Paris is among the largest cities.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쓰면 가장 큰 도시들, 대도시란 얘기죠. 자, 파리가 대도시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멍하고 나왔으면 파리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내가 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했더니 여기 복수명사 나오면 또 어몽을 못 골라와. 복수명사가 나오면 얘가 요거 중에 일부입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장은 좀 복잡했어요. 자, 그 위에 줄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number of patient outreach programs. outreach는 뭐 생각나요? 손을 쭉 뻗어서 단에게 reach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많은 어떤 봉사활동들,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research. 자, research는 뒤에 설명이 또 붙었습니다. That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medical community. 의료계에 상당히 기여해왔던 그의 그 연구. 두 가지죠. 프로그램들하고 연구. 요것이 are among her many achievements over years of work in the medical field. 자, 의학계에서의 그녀의 단연간의 근무 동안에 그녀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에 나왔던 프로그램하고 리서치는 그녀의 업적들에 속해 있습니다. 업적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비동사 나오면 일단 어멍 먼저 생각하시고 의미상 따져보세요. 다음이야. 137번. 137번에 자, 137번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문맥상 파악했어야 되겠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 보내줬는데 못 고치겠어요. 접속이 액세스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요청한 대로 가능한 빨리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너에게 다시 너한테 되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뒤에 보면 you can expect it 하고 나왔어요. expect 다음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나왔다.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보지 않았나? 자,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I expect the package, order 해볼까요? order? 주문품 on Friday.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에요? 주문품 물건이라고 해석해보면 나는 이 물건을 금요일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expect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와버리면 얘가 언제 올 것을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얘기. 이건 어떤 의미가 돼요? When do you expect your baby?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When do you expect your baby? 그러면 임신한 여자한테
언제 아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expect 요거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뒤에 문장에도 단서가 되겠죠. You can expect it before the end of the week 했으니까 요번 주말 전에 너의 컴퓨터가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것을. 자, 그러니까 너에게 다시 보내줄 거란 얘기죠. 자, 뭘 골랐어요? 리펀드는 안 돼요. 리펀드는 일단 소비자가 구매를 했는데 물건을 반품시킬 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컴퓨터 판매가 아니잖아요. 판매상이 아니죠. 수리업체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비용 없이 너한테 줄 거다. 이제 무료로 그냥 되돌려줄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환불은 안 되고, 자, 그 다음 환불의 주어는 뭐만 돼요? is refunded. 환불됩니다의 주어는 뭐밖에 안 돼요? 돈밖에 안 돼요. 그죠? 돈이 환불되는 거예요. 역으로 refund가 능동으로 쓰면 목적어 뭐가 되는 거예요? money. for product.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제품을 위해서 돈을 환불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수동태로 나오면 돈이 환불돼. 랩탑 컴퓨터가 환불될 수는 없어요. 다음이야. 138번. 138번에. 자, 문장 찾기 문제입니다. 앞에 일단 해석해 볼게요. Since we weren't able to perform the service that you requested. 네가 요청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you'll not be billed for our services. 우리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네가 청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A가 조금 나온 내용은 달라져요. 그래서 however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you will charge it for the shipping fees.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했는데 고치지 못했으니까 서비스 차지는 없지만 일단 왔다 갔다는 다시 보내줘야 되니까 배송비 자체는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게 정답이 됐어요. 자, 근데 뭐 골랐을까? C번에 우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You come by the shop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자, 여기 진희 씨가 37번은 틀리다 보니까 여기 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리턴 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가게에 와라. 이거는 안 되겠죠. 다음이야. 135번. 자, 135번은 자, 간단하게 따져볼게요. 대절 뒤에서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은 완벽한 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완벽한 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본동사. 근데 뒤에 보세요. 본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to access 투부 정사고 in order to recover 얘도 투부 정사고 본동사 있어야 되니까 보기 중에 뭐밖에 안 돼요? D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절에는 항상 본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It is not possible 하면 it은 뭐가 되겠어요? 가주어죠. 그죠? 진주어는 누구예요? To access the hard drive죠.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다음이야. 140? 40번이요? 네. 자, 40번에 가서 볼게요. 자, 요 문제도 현장 강의에서도 다 질문 나왔는데, 자, 여기 앞에 if 때문에 우리가 헷갈렸어요. if가 나왔고, 주절에 보니까 시제가 뭐가 나왔어요? 주절은 앞으로 가서 보시면, letters will be given 했으니까 미래 수동이죠? 그죠? 자, 그 주절이 미래니까 if절은 미래 대신 현재. 이렇게 시제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꼬였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if절에서 과거가 나왔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가정법 과거. 그죠? 자, 근데 그때는 was 쓰면 안 되고 were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쿠드나 우드나. 자, 요거는 우리가 배운 법칙에서 벗어나는 애요. 벗어나는 애. 자, 이런 상황 생각해 볼게요. 야, 너 밥 먹었으면, 우리끼리 갈게. 그랬어요. 자, 밥 먹은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그죠? 그럼 과거나 현재 완료 쓰겠죠. 그죠? 그럼 우리끼리 갈게. 그건 뭐예요? 미래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그죠? 그때는 if절에서 과거 나오고 주절에서 미래가 나오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if절에서 과거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가정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절에 would나 could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시제 생각 안 했으면 조금 더 쉬웠어요. 자, if에서 본동사 자리고 뒤에 목조가 없으니까 무슨 태 돼야 돼요? 수동태죠. 자,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본동사 수동이니까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BPP. 그랬으면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그 단계별로 쭉 가세요. 다음이야. 144번. 144번에. 자, 144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제 시제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본동사 자리니까 A는 제꼈고, 자, 능동 다 가능하고, 뭐, 수일제 다 가능합니다. 수일제 하나 안 되는 거 있네. 뭐 안 돼요? C 안 되죠. 저 we was 안 되죠. 자, 그럼 시제상으로 이제 과거 완료냐 아니면 미래냐 이거 볼게요. 전체적 문맥으로 따져보니까 뭔 얘기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로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이제 바꾸는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죠. 그죠? 삼성에서 옛날에 한번 로고 한번 바꿨을 때 LG에서도 이번엔 바꾸고 얼마 들었다 그러더라? 뭐 몇십억씩 들어요. 그죠? 다 교체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줄 한번 볼까요? Where? 우리 알고 있습니다. Changing a logo. 로고를 바꾸는 것은 is a process. 절차인데, that can involve many steps and take some time.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절차를, 연루시키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미 했어요. 이거를 다?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막 도움도 요청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과거 완료는 좀 조심하라 그랬어요. 과거가 나온 경우에 과거 완료가 있는 거죠.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과거가 앞뒤로 부사절로 막 붙거나 그럴 때 과거 완료 생각하세요. 다음이야. 145번에. 자, 145번 문장 찾기 문제입니다. 앞뒤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if you ever used a new logo in any of your marketing material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if절에서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미래 대신이 아니고 이미 네가 했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체로. 자, 네가 만약에 마케팅 자료 중에 어떤 것에서 새로운 로고를 이미 사용했다면 please assist us with updating process by sending them. 그들을 보냄으로써 우리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요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전부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자료 만든 것 중에서 이미 새로운 로고 쓴 거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활용하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볼게요. Please make sure that the materials you send 네가 보낸 자료들이 have followed the guidelines. 가이드라인을 다 지켰다, 따랐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앞에서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혹시 이미 바꾼 자료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서 이번에 We appreciate your kind support. 너의 이렇게 친절한 지원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답이 됐어요. 자, 근데 뭐 고르셨을까요? D번에 ideas for the new logo 했어요. 새로운 로고를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로고는 만들었죠. 그죠?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줬고 이 로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지는 않겠죠. 로고를 위한. 그래서 D 안 되고 A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이야. 다 나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거 또 4개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내가 쭉 물어보고 다녀봤더니 지금 여기서 한 3개, 4개 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 사람이 1개 정도 틀리고. 많이 이게 쉬운 거예요? 앞에보다는? 아, 눈을 다 피하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그 정도 틀렸어요? 내가 8식스는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금 감안하시고 연습하기 위해서 문장도 되게 복잡하고 길고 막 일단 짜증나죠. 그죠? 네, 그런 문장이 많아요. 연습용이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문장 찾기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관된 내용, 공통된 내용 찾아야 된다. 자,
자, 이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비교급으로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279페이지 최상급부터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이제 복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 기본 형태만 외워두자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살이 붙는 거니까 만들어 볼게요. A가 B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A is more beautiful than B. 그죠? 자, A가 이제 원급 비교해볼게요. B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A is process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A는 B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어떻게 썼어요? A is also as beautiful girl as B 하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as 중간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 more than 중간도. 네, more than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 뭐도 가능하다? 명사, 그죠? 그래서 more books 하고 난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요? 더 많은 책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했고 우리 출제 포인트 넘어가서 봤습니다. 첫 번째, 더가 들어가는 경우. 자, 더는 무슨 급 앞에 들어간다? 최상급.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앞에 뭐가 있으면? 소유격 나오면 내 친한 친구 하나 외워놓으세요. 뭐라 그래요? My best friend.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의 최상급일 때? 부사의 최상급일 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운 거 만점짜리. 더 다음에 최상급 안 나오고 뭐 나올 수 있다? 비교급. 비교 대상이 몇일 때? 둘일 때.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봤습니다. 더 비교급 쭉 나오다 콤마 나오고 더 비교급 쭉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그죠? 자, 예문 외우자 그랬어요. 압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The wind, 다시 the greater the pressure is. 콤마하고 the stronger the wind is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문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3일치. 첫 번째. 자, 해석의 오전하면 틀리게 되게 쉬우니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비교급을 만들었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비교 뭐가 일치해야 된다?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 그죠? 우리 가격은 다른 회사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가격은 다른 회사의 가격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영어는. 자, 그러면 우리 가격, 남의 가격 똑같은 명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비교급에서 대명사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대명사 골라라 그랬어요. 뭐 골라라 그랬어요? 대도우스. 죠? 단수일 때 대시고 복수일 때 도우스고. 자, 그럼 뭐 일치 맞춰야 돼요? 소일치. 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절이 쭉 나오고 대니 나오고. 자, 뒤에도 절이 또 나오는데. 자, 얘하고는 무슨 구조다? 같은 구조? 병렬 구조. 병렬 구조일 때 동일한 내용이 뭐가 가능하다? 생략.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급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막 빈칸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빈칸이 여기 있어. 그러면 앞뒤를 보고서 여기 형용사 자리, 명사 자리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가능하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이런 문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동사 문제, 시제 문제에서 Then we had anticipated.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낮았다는 게 과거고 예상했던 거는 그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 고르는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아니야 이러다 많이 헷갈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된 뒤에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해석해 보셔야 돼요. 비교급은. 문제는 이제 내일 다시 풀면서 연습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저께 공부한 부분이고 이제 오늘은 최상급 마지막 출제 포인트 들어가서 봅니다. 자, 볼게요. 최상급. 자, 오늘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시는 최상급 모든 걸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쉬운 거 가서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탐은 가장 키가 큰 학생입니다. 어떻게 써요? Tom is the tallest student.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영어 문장에 이런 문장은 없어. 너무 오버야. 탐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뭐 역사상 제일 커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자, 우리하고 다르게 얘네는 뭔가 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이 나오게 되면 여기 한정어구가 잘 붙어요. 한정어구. 자, 이렇게 써요. 탐이 여기 우리 반에서 제일 커요. 그럼 못 쓰겠어요. In the class.
그래서 in 플러스 장소 명사가 잘 붙습니다. 아니, 우린 나라에서 제일 커요. 그럼 못 써요. in the country. 이렇게 쓰겠죠. 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비교 대상이 나와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중에서 할 땐 전치사 못 써요. 우리 어저께 둘 중에서 어떻게 썼어요? of the two 하고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중에서 할 때 전치사 of 써요. of all the students.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학생들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렇게 쓰거나. 자, 세 번째는 안 배운 건데, 다음 달 배우는 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껏 본 가장 큰 학생입니다. 이렇게 써요. 아니면 내가 지금껏 만난 가장 큰 학생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I have 자, 제일 중요한 부사 ever seen라고 나와요. 자, ever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껏 내가 지금껏 본 가장 큰 학생입니다. 강조하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최상급 나오면 ever 골라오는 거예요. ever 나오면 최상급 골라옵니다. 최상급 강조하는 부사. 자, 그래서 이런 한정어가 붙어요. 이런 게 붙고 자, 앞에 더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상급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 문장은 좋아요? 별로야. 뭐가 잘못됐어요? student 한 문장에서 똑같은 명사 쓰는 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게다가 얘는 지금 명사 보호죠. 명사 보호는 주어랑 무슨 격이에요? 동격. 자, 그럼 탐은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랬으니까 탐도 당연히 학생일 거 아니에요. 자, 이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보호 나오고 그 앞에 최상급이 나온 경우는 얘가 조용조용 어떻게 된다? 생략이 돼요. 생략.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들어가는 품사 골라봐. 관사되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명사가 나왔으면 탐하고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형용사 최상급. 그죠? 그래서 관사가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형용사 최상급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요 문제는 꽤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런 애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단서 잡으면 됩니다. 자, 요런 문제 잘 풀어오시고. 자, 어쨌거나 요거는 우리한테 좀 친근한 애야. 친근한 애고. 이제 생소한 애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SS를 가지고도 최상급을 만드는데. 자, SS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빠릅니다. 자, 근데 최상급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비교 대상을 안 쓰고 possible 형용사만 땡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너 좀 와봐. 그런데 가능한 한 빨리 와봐. 그럼 뭐예요? 최대한 빨리. 이런 얘기죠. 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Somebody can 주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와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런 얘기. 그래서 최상급 만들고 싶으면 이런 애 써주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가능한 빨리 네가 할 수 있는 빨리 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만점짜리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급하고 부정어하고 만나면 최상급의 의미가 돼요. 자, 뭔 얘기인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than now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better하고 비교급이 나왔죠. 저 hardly는 어떻게 해석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정어하고 비교급이 만나면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긴 지금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과거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경장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things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성질 급한 경찰이가 웬일이야. 되게 신중하네. 네, 시작해보면. 그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다. 언제가? 언제가 지금보다 나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 과거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상황이 요걸 살려야 되니까. 자, 볼게요. 보통 이거 해석을 시키면 10중 8구 다 거꾸로 해석해. 잘 해보셔야 돼.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보다 나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최고다.
이런 얘기. 자, 근데 미국 애들은 얘가 익숙하니까 여기서 현재 완료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미래는 모르잖아. 그럼 현재 완료는 지금 과거부터 현재 이전까지니까 당연히 누구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현재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얘 나이 외워버려야 돼. 그죠? 자, 대표적인 예문 하나 외워놓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그죠? 다시 한번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그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금보다 나았던. 더 나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 외우시면 됩니다. 더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못 써도 되겠어요. never.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더 나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 완전 최고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급 나왔으니까 부정어, 궁합이 딱 맞는다. 라는 거.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Is more important than family.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more 비교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어 골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동사 앞이니까 주어 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품사? 명사 들어가야 되죠? 그럼 명사 부정어 골라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죠. nothing. 자, 이렇게 나오면 해석해 볼게요. 어떤 것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사 들어가는 패턴, 명사 들어가는 패턴 두 가지 다 외워놓으세요. 두 가지. 자,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황이 더 나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그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family. 쓰면 돼요. 그죠? 두 개. 요 나온 만점짜리야. 어려우니까. 그죠? 자, 마지막 가져옵니다. 네 번째 최상급은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is better 하거나 또 비교급이야. 그런데 뒤에서 any가 나왔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게요. 자, 앞에 주어가 동시토익 책이야. 동시토익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동시토익 책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최고다. 공감하세요? 공감해? 동시토익 책은 국내 유일의 뭐가 되는 책이에요? 음성 지원. 집에서 책을 읽으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 그죠? 아주 신기한 책이에요. 이게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막 후기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리뷰에다가도. 그죠? 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그래서 그걸 어디서 봤나 봐. 1:1 문의로 우리 홈페이지에 문의가 올라온 거야. 이 책 음성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음성 지원 어디서 받아요? 이렇게. 네, 각자 집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ny가 나오면 어떤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만점짜리예요. 다 틀렸던 문제. is better. 똑같은데, 뒤에서 ever 하고 끝나버려. 이렇게. 자, ever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껏 한다 그랬죠? 자, 해석해 볼게요. 지금껏보다 현재가 더 좋아요. 지금껏은 과거잖아. 그럼 현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골라봐. 다 틀려왔어요. 그래서 better than ever 하는 거 못 알아놨어요. better than any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게 다야. 영어 최상급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time is talent student. 이건 우리 익숙해요. 근데 한정어고 붙습니다. 특히 자, 요렇게 두 번째 나오는 경우에 생략되니까 여기서 비동사 뒤에 더 나오면 형용사 최상급 생각하셔야 돼요. 에세에서 다음에 이론에 나오면 해석 잘하면 돼요. 가능한 빨리.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렇게 완전 만점짜리. 비교급 나와서 골라봐. 부정어 골라오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 외워놓으세요. 자, 마지막 거는 better than any, better than ever 하는 것도 묶어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 답니다. 최상급.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용 표현을 우리 교재 가서 한번 볼게요. 교재 쭉 넘겨가지고 282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여기 이제 박스 안에 7개 있잖아요. 7개 있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나와. 근데 난이도 높아요. 그러니까 7개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more than이 붙어 나왔어요.
원래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나 막 껴야 되잖아요. 붙어나서 그 묶어서 부사 취급하셔야 됩니다. 부사. 자, 여기 예문 한번 쓰면서 볼게요. 나 어저께 3시간 이상 뼈대 바르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3시간 이상. More than 3 hours.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more than 묶어서 부사라 그랬습니다. 부사. 자, 문장을 좀 볼게요. 얘가 명사고요. 자, 숫자가 명사 앞에 나오면 품사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 꾸며주니까 앞에 누가 나온 거예요? 부사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숫자 앞에서 고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아주 단골입니다. 그래서 자, 숫자 앞에서 more than 하는 거 골라오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8세분에서 간혹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 서점이 10주년 맞이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more than 3 복수를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50% 할인을 해드려요.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more than 3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오늘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3권 샀어요. 나 할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직역해 볼게요. 3 이상, 3보다 더 많은 책들이죠? 그럼 몇 권부터예요? 4권부터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이 아니고 우리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초과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러면 3권이 포함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3 or more books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3권의 책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책들. 그리고 이때는 3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챙겨 놓으세요, 의미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more than은 묶어가지고 부사라 그랬으니까, 부사니까 형용사 수식하지만 부사는 모두 수식해요. 동사.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more than doubled. double이 동사를 쓰면 무슨 뜻?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럼 more than doubled니까 뭐예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숫자 앞에서 more than 고른 문제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럼 더블 앞에서 고르는 문제도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외워놓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more than doubled. more than double. 그죠? 어떻게 적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또 교재 가져볼게요. 두 번째는 at least 나왔어요. at least 숫자 앞에 잘 나와요. 어떻게 해석해요? 최소한 3시간은 보셔야 돼요. at least 3 hours.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밌는 표현. 더 플러스 서수 플러스 서수가 뭐예요? first, second, third. 이런 걸 서수라고 합니다. 자, 얘가 최상급 발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써요? 서울 is 더 그때 first는 안 써요. the largest city in Korea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부산 만들어 보게. 부산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상급 앞에 서수가 들어가게 되면 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이런 얘기. 자, 그럼 이것도 만들어 보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아무튼 써볼게요.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어떻게 써요? 12는 뭐예요? 12? earth. 자, first, second, third까지만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4부터는 th만 붙이면 돼요. fourth, fifth, sixth 하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한국은 12대 경제대국이다. Korea is the 12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다시 만들어 보게요. 부산은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되겠었어요.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스피킹 시험 보러 갔을 때도 되게 좋단 말이야. 뭐 장소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좀 엄청 고급진 표현인 거예요. 자,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 4번 또 들어가서 봅니다. by 다음에 일정이 나오면 by Friday,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뒤에 at the latest 잘 따라 붙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 그거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no later than Friday 이렇게 됐어요. 금요일보다 또 늦지 않게니까 늦어도 금요일까지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뭐와 똑같은 할 때 the same은 as하고 짝꿍이 됩니다. 자, 요건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여러분 차 있어요? 차?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
있어요. 우리 진희 씨는 대위님이니까 당연히. 네. 나오지 않아요? 저기 막 이등병들이 운전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지금은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네, 이제 나왔어요. 네. 네.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대위님이잖아. 네. 여러분, 월급 받으면 차 사고 싶어? 절대 사면 안 돼. 저 차는, 그냥 사자마자 그냥,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이제, 나도, 한참 대학원 다닐 때 돈이 없잖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하는 걸 너무 기다렸단 말이야. 월급 받으면 그냥. 일단 제일 하고 싶었던 게, 100만 원 들고, 동대문 가는 거. 동대문 가가지고 막 원어시 사오는 게 소원인 거야, 알고. 그래서 한번 진짜로 했어. 들고 갔는데 한 30만 원인가 밖에 안 썼어. 돈이 있으면 또 안 쓰게 돼요.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 그죠? 근데 막 가자마자 취직하자마자 막 돈 모으고 그래야 돼요. 요즘에 또 학자금 뭐 갚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예쁘게 쓰다 보면은 정말 10년을 직장 생활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이 막 큰 돈 모으기는 힘들다 생각해서 그냥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별로 연봉도 안 세. 근데 알뜰한 사람들이 돈을 어떤 사람이 모으냐면 안 쓰는 사람들이 모아요. 안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그렇잖아. 연애하려면 또 차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또 여자들은 차 없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아니죠?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 다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만나지도 마.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가 나랬어요. 근데 아무튼 내가 여기 영장은 해볼게요. 나는 차를 샀는데 네 차하고 똑같은 차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 bought 똑같은 차? The same ca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와 라고 할 때 쓰임은 누구랑 짝꿍이다? as랑 짝꿍이에요. 자, 그 다음 너의 차 하면 your car니까 하나로 합치면 뭐가 돼요? yours. 이렇게 쓰겠죠. 자, 또 다른 거 만들어 볼게요. 네 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My car. 똑같습니다. 형용사를 동사같이 만들려면 앞에 무슨 동사 필요해요? 비동사, 그죠? My car is the same 하죠? 자, same은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긴 뒤에 명사 있으니까 관사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 얘는 지금 보호잖아요. 뒤에 명사 있지도 않죠? 근데도 항상 덜을 붙여요. 그래서 묶어서 그냥 하나의 형용사다 보시면 돼요. 자, 네 차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as yours.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The same A as B. 이렇게 나오면 B와 똑같은 A. 이렇게 나오거나, 자, 아니면 여기서 A가 나오고, A is the same as B 하고 나오면 더 쉬워. A는 B와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자, 옛날에 문장 자체 예문을 외워놓으세요. 자, 보시면 이거 만들어 볼게요. 나는 네 차하고 똑같은 차 샀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bought the same car as yours. 그죠? 네 차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My car is the same as yours가 돼요. 자, 두 개 아예 외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서치에서도 우리 예문 쓰면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flowers. 난 꽃을 좋아하는데, 서치에서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요거에 example이 나와요. 자, so roses and tulips.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요?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장미나 튤립과 같은 꽃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서치에서 대신 뭐 써도 똑같아요. including 하고 써도 똑같아요. like도 가능하죠. 자, 뭐뭐와 같은 할 때 씁니다. including은 우리말 해석은 좀 다르지만 장미나 튤립을 포함한 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example이 나오는 거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애들 골라오면 돼. 얘는 많이는 안 나올 거야. 구어체적인 표현이라서 like는. 자, 이렇게 서치해서 골라오면 되고,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 골라오면 명사 오인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고르면 돼요? 얘를 해석해보고 얘를 총칭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서 골라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rather than이 나왔는데 A rather than B나 rather A than B나 다 똑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A하고 B하고 옵션인 거예요. 두 개의 옵션. 근데 B 대신에 A를 선택했다. 뭐 이런 거예요. B 대신에 A.
자, 그거는 예문의 교재 가서 한번 봅니다. 교재 뒤로 가서 보시면 285페이지에 자, 우측 상단에 가서 볼게요. 자, I'll do it right now. I'll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그거 할 거야. Rather than come back later. 그거 끝내기 위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장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차라리 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대신에 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두 개의 옵션이죠. 당장 하느냐, 나중에 오느냐.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병렬 구조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밑에도 똑같아요. I'll rather do it right now. 나는 차라리 지금 당장 그거 할 거야. Then come back later. 나중에 돌아오기보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오답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이 있을 때 그때만 골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7개 정리해봤어요. 7개 다 외워놓으세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 첫 번째. 자, 어떻게 썼어요? 첫 번째 뭐 나왔었죠? 컨닝하고. 자, 3시간 이상 어떻게 썼어요? More than 3 hours. 2배 이상 증가했다? More than doubled.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이 안 나. 최소한 어떻게 썼어요? At least. 그죠? 세 번째. 자,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부산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늦어도 금요일까지 어떻게 써요? By Friday. 이게 제일 어려워요? At the latest 하는 거. 자, 아침 뭐가 된다 그래서 금요일보다 더 늦지 않게니까 No later than Friday 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자, 나는 네 차하고 똑같은 차 샀습니다. 어떻게 써요? I bought the same car as yours. 그죠? 내 차하고 네 차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My car is the same as yours 하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example 나온다 그랬어요. 장미나 튤립과 같은 꽃들 어떻게 썼어요? Flowers such as roses and tulips 쓰면 돼요. rather than 나오면 뭐다? B 대신에 A. 그죠? 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도치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치 들어가는데 도치가 뭐예요? 위치가 바뀌는 게 도치예요. 영어는 어순이 마음대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것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도치예요, 도치. 그래서 오늘 도치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하고 뭐가 바뀌냐면 주어하고 조동사가 자리를 바꿔요.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주어하고 보어하고 자리를 바꿔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대. 자, 하나는 여기 뺏어볼 거예요. 내용이 좀 길어서 1-2라 그랬어요. 주어랑 조동사 도치인데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은 도치가 잘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하고 저기서 마찬가지로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강조되기 위해서 앞으로 문도로 끌려 나왔어요. 그러면 도치가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외웠던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황이 더 나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Things have hardly been better.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나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hardly를 빼버렸어. 자,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치가. 자, 그러면 볼게요. Things have가 아니고 어떻게 쓰겠어요? Have things been better. 이렇게 나와요. 가뜩이나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도치까지 되고 나면은 뭐라는 거야? 어리둥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부사가 나서 도치됐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have는 have PP 할 때 have 동사는 우리가 조동사급으로 대우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조동사가 도치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도치됐어 골라봐. 그러면 이제 부정부사 골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never도 나올 수 있고. 자, 요거 한번 우리 다음 달 정리할 거지만 쭉 정리해 볼게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못 써요. seldom, 또 rarely, 또 scarcely 하는 거.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외워 놓으세요. 똑같은 뜻이에요. 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도치돼 있으면은 요런 애들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계속 지금 주어랑 조동사랑 도치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오기 위해서 자,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그 사람이 he never made it.
절대로 그거 안 만들었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never 썼으면 되게 센데 내가 성이 안 차.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never를 문도록에 빼주면 됩니다. 자, 말을 시작하는데 never 하고 시작하면 되게 센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부정부사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도치. 도치는 누구랑 누구랑 바꾼다? 주어랑? 조동사. 근데 여긴 지금 조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는데 그러면 일반 동사라도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 이럴 때마다 튀어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조동사 누구 있어요? 두 동사죠. 자, 근데 두 동사 일단 시제를 반영해요. 과거니까 두 아니고 못 써요. did. 자, 조동사 되는 뭐만 나왔을 때 동사? 원이요. 자, 그 다음에 도치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never did he make it.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어가 문제에 나오면은 주어랑 조동사가 도치됩니다. 조동사가 없을 경우에는 두 동사가 튀어나와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 자, 여기 들어가는 골라봐 그랬어요. 이런 거 실수 안 하지. 히니까 makes 했으면 틀린 거야. 자, 조동사 되니까 뭐만 나왔을 때 동사? 원형만 나와야 돼요. 자, 이런 것까지 잘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거고, 자, 왜 부정부사라 그랬냐면, nothing이 앞에 나온다고 도치가 돼요? Nothing is impossible. 도치 안 돼. 그죠? 그래서 부사역어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무슨 법? 가정법 도치.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로 시작했어요? 도치하면. had I 하고 나왔었죠? 그죠? 가정법 미래는 뭘로 시작했어요?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자, 그거 가정법도 도치가 당연히 됩니다. 이건 아는 거고. 세 번째 가서 볼게요. 세 번째 또 생소한 거. only가 부사랑 같이 나왔는데 얘가 문두에 나왔다. 그럼 여기서도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문을. 내 친구가 회사가 잘 나간대. 그래서 밥 사? 그랬더니 얘가 밥이 사기 싫어가지고 막 핑계를 대는 거야. 아니, 우리 회사 계속 적자 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흑자가 났어. 자, 최근에 들어서야 이때 어떻게 했어요? Only recently 이렇게 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최근에 들어서야 라고 해석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흑자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 Our company has turned a profit 하고 쓸 건데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나와요? Has our company turned a profit. 자, 이 표현도 하나 익혀놓으세요. 얘하고 짝꿍이에요. turn a profit. 수익을 내다, 흑자 내다. 이런 표현. 자, 그래서 only 플러스 부사가 문제에 나왔다. 그럼 역시 주어하고 조동사하고 도치됩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익혀놓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는 나중에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거 주어 플러스 주어하고 보호가 도치되는 거 두 번째 경험 볼게요. 자, 일단 보호라고 하자마자 무슨 동사가 나올 것 같아요? 비동사, 그죠? 자, 비동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on display is the picture. 이렇게 썼어요. 자, 비동사 나왔죠? 그럼 누가 주어예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겠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전면구죠. 전면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사만 주어 자리에 들어오잖아. 얘는 묶어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누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얘가 주어인데 지금 도치된 거야. 보호랑 자리를 바꾼 거예요. The picture is on display. 원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얘는 수거 표현이죠. 진열 중인, 전시 중인 이런 얘기죠. 자, 그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여기 지금 전면구가 어느 자리에 나왔을 때? 보호 자리에 나왔을 때 얘를 나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얘네 둘을 자리를 싹 바꿔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전시되어 있는 것은 그 그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처음에 보면 되게 당황하게 돼요. 우리는 전면구 나오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묶잖아. 묶었는데, 뭐야? 주어도 안 나왔는데 왜 동사? 이러면, 도치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거 하나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봅니다. 두 번째는 도치가 너무 많이 되는 건데, 동봉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enclosed.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s a file. 누가 주어예요?
파일이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죠. A file is enclosed. 이렇게. 자, 이렇게 짧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파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간에 막 수식어가 꼈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요청했고 우리가 함께 작업했었던 그 파일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 뭐가 끼다 보면 얘가 저 구석에 처박히겠죠. 되게 중요한 거 봉투 안에 동봉해놨는데 얘가 눈에 안 띄었어. 그래서 휙 버려버렸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치가 됩니다. 자, 근데 얘도 형용사로 잘 쓰이는 애야. 그러면 비동사 뒤에 보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비동사 사이에 두고 주어하고 보호하고 자리를 싹 바꾼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형태 골라봐. 비동사 앞에서 주어구나. 근데 명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명사가 없어, 보기 중에.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동명사 이러다 다 틀려왔어요. 동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비동사 앞에서 PP 형태 골라오시면 돼요. 자, 얘랑 똑같이 도치자라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attached. 이렇게 씁니다. 자, 얘를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알 거야. 일하다 보면 첨부하는 거는 꼭, 이메일을 보낼 때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따로 첨부, 별표 쳐놓고, 자, 파일 이름을 쫙쫙 써줘야 돼. 1번, 2번 숫자 매겨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메일들은 막 이래요. 나 다음 메일 쓰는데, 용량이 적은 일반 첨부는 저 위에 표시되고요. 큰 거, 대용량은 뭐 밑에 표시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딱딱딱 해주지 않으면은 잘 찾아보지 않고, 그거 안 왔어요. 다시 보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첨부하는 건 여러분 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 이제 이런 실수도 많이 한단 말이야. 어떤 실수 하냐면, 첨부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어. 그래서 막 보고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딱 써. 그래서 이메일 딱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잖아요. 쭉 읽어보고서, 잘 썼다. 딱 샌드했어. 첨부를 안 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도 처음에 초창기 때 통역사 들어가가지고 부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처음 보내는데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막 이메일을 쓴 다음에 첨부 안 하고 보낸 거야. 진짜 그땐 싸해요. 그죠? 왜냐면 다시 주워 올 수가 없잖아, 이메일을. 그죠? 난 다시 물론 첨부해서 보내긴 했지만 부사장님이 보잖아. 나도 그런 메일 많이 받는단 말이야. 첨부했다 그러고 안 했어. 그럼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띨띨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려면 항상 첨부를 할 거면은 글을 쓰기 전에 첨부를 먼저 해놓고 글 쓰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한다면서. 그래서 뭐가 잘 많이 나요? 첨부됐다, 동봉했다. 요 얘기가 8세번에 나오면 꼭 문제화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왜 생긴 거예요? 업무상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강조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세번에서 뭐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화됩니다. 눈도장 딱 찍어놓고 가야 돼요. 이 편지와 함께 보내진 것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회사 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수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처음에 가면은 회사 가면은 그냥 모든 게 긴장의 연속인 거야. 그리고 막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옆에 과장님, 차장님은 막 대단해 보이고, 그때는 막, 대단해 보이고 되게 바빠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못 걸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막 그 멘토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부장님이 막 탁 던졌어. 프린터야! 그랬어요. 프린터라 갔는데, 처음 본 프린터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 식은땀이 이제 흐르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어떤 친구가 비서로 처음에 사장님 비서로 이렇게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부위봉투 하나 만들어 와. 그러더래요. 장례식장 간다고. 부위봉투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 못 알아들었는데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 사장님한테 어떻게. 또 처음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부위봉투가 뭐예요? 장례식 가서 돈 내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부의금이라 그러잖아요. 부의금. 요걸 넣는 봉투 왜 한자로 막 써 있잖아. 그런 거 부의봉투라 그래요. 그래갖고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부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부의자로 써가지고 갖다 드렸대.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자, 뭐 이분은 뭐 회사 전설이겠죠. 그죠?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 하나 찾아야 돼.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잖아, 우리가. 그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8세분에서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빵 터졌다 이제. 참지 못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enclosed 하고서 뒤에서 you will find the file 이렇게도 잘 써요. 그 enclosed는 누구 꾸며주는 거겠어요? 얘를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해야 되겠죠. 동봉된 파일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막 또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있어도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싹 들어서 앞에 놓습니다. 얘는 누구하고 자리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그냥 얘만 앞으로 간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봐.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래서 구문 알고 있는 사람 바로 find 3초짜리인 거고 아닌 사람은 해석에 의존하니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자체 외워놓으세요. 자, 어떻게들 쓰냐면 이렇게도 써요. 여기다가 please 하고 쓰게 돼요. 그러면 동봉된 파일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요거하고 앞으로 독해할 때 무지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동봉된 것은 파일입니다. 동봉된 파일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자, 외워볼게요. 동봉된 것은 파일입니다. 어떻게 썼어요? enclosed is a file. 그죠? 동봉된 파일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게 써요? enclosed you will find the file. 그죠? 하나 더 뭐 있었어요? enclosed please find the file 해도 돼요. 그죠? 세 개의 문장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주어하고 조동사가 도치되는 경우인데 자, 이거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반에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얘만 보면 존경스러워. 자, 그리고 나도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I study hard too. 다 쓸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앞절하고 동사가 똑같을 때는 대동사 쓴다 그랬어요? 무슨 동사 썼어요? 두 동사. 이렇게. 그래서 두 동사로 뚝 끝나 있으면, 앞에 동사고 그대로 받아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할 때 우리 me too 그러잖아요. to. 부사 잘 쓰죠. 그죠? 자, 근데 얘는 I too. 요거는 문어체에서는 안 써. 구어체에서는 쓰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어체에서는 어떻게 써요? so도 I 하고 써줘요. 그러면 so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도치, 그죠? 도치된 게 단서야. so 골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주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동사는 앞에 동사랑 일치시키면 돼.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 왔고요. 다른 조동사 나왔으면 같이 조동사가 따라 나와요. 앞에 비동사 나왔어.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So am I 하고 쓰겠죠. 앞에 will 하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So will I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부정문. 걔가 미쳤나봐. 공부를 좀 안 해요, 요즘에. 공부를 하루에 6시간밖에 안 한대요. He doesn't study hard 했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I? 앞에 부정이면은 뒤에도 don't, not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땐 to 나왔어요. 못 써요. either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I don't 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자, 근데 얘는 구어체 말고 문어체로 갈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not하고 either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neither가 돼, neither. 그죠? 그래서 neither do I 하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치되어 있으면 앞에서 so, not, neither 골라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기 중에 그런 적이 없지만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쉬워. 앞에가 긍정문이면 쏘고요. 부정문일 땐 neither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예문 입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So do I. 그죠? Neither do I. 자, 나도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마지막은 차두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차두리. 은퇴했나? 차두리. 자, 훌륭한 축구 선수죠. Great player. 이렇게 했었어요. 자, 누구 닮았겠어요? 아버지 닮았겠죠. His father was a great player.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as가 나왔는데 as가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저를.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두리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선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이 되죠. as가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때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문장 구조 똑같잖아.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병렬 구조일 때는 동일한 내용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 그럼 great player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생략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일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도치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요? As was his father.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s 뒤에서 도치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치됐을 때 또 뭐 골라올 수 있어야 돼요? as 골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런 문제도 나온 적 없지만 자, 이렇게 나오고 소니야 as나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자, 여기서 소는 접속사다 아니다? 아니에요. 동사 두 개인데 여기 접속사 있잖아요. 여기 좀 부사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동사 두 개인데 여기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접속사 있어. 그럼 접속사 자리에 아닐 때는 써고요. 그죠?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야. 그럴 때는 as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것까지 챙겨 놓으세요. 세 가지 위에 딱 붙여 놓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So do I. 자, neither do I. Neither do I. As was his father. As was his father. 그죠? 어떻게 해석해?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죠? 좋은 선수입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게 다예요. 다. 볼륨 1, 우리 내용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뒤에 보면 이제 문제 쭉 나오잖아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단어장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치는 약간 수학 공식 같아. 그래서 조금 확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적용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문제 풀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도치된 문장은 해석이 잘 안 되고 비교급도 마찬가지. 그래서 해석 연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8세분에서도 비교급 나오고 문제 나오면 오답률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 안 되는 거 해석하다 해석 안 되는 거 표시하고 와가지고 내일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안 나오면은 아 해석 다 잘하는구나 생각을 전제로 해서 내가 여러분 해석을 시킬 거예요. 자 마이크 넘길 거야.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해석 연습해오고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보시고. 자, 최상급 4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핑크 한번 채워볼게요. He is the 하고 나왔어요. 정답은? tallest. 비동사 뒤에 관사 있으면 형용사 최상급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밑에는 다음은 내가 지금껏 본 가장 큰 학생입니다. 최상급 강조하는 부사? ever 하는 거. 자,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최상급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가 만점짜리입니다. 비교급하고 누구랑 궁합이 딱 맞아요? 부정어. 그럼 정답은? hardly.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better than ever, better than any 하는 거 묶어 알아놓으세요. 자, 관용 표현 7개 다 외우자 그랬습니다. 자, 도치 내려가서 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랑 조동사 도치되는 경우인데, 자, 앞에 hardly 뭐가 앞에 나왔을 때? 부정 부사가. 그죠? 자, 그럼 never 돼서 동사 골라봐. 그랬어요. 정답은? did, 그죠? 이런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 뭐 will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앞에 우리 문장을 아니까 조동사 쓸 때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had I, should you 하고 나면 무슨 법? 가정법,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특이한 하나 배웠어요. has our company하고 도치됐단 말이야. 그럼 정답은? only recently. 죠? 어떻게 적겠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라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전면구 강조할 때 비동사 사이에 두고 주어하고 전면구 자리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enclosed 얘도 도치되는 거 전형이죠. 자, 뒤에 동사 골라라 그랬는데 is예요? are예요? is죠? 어떻게 알았어요? 파일이 뒤에 나온 애가 주어잖아요. 그죠? 수일치 맞춰오세요. 자, 마지막 거 so do I, neither do I, as was his father 하는 거 세 가지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론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총정리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내일 우리 볼륨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